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야여자 아미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고민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가는 길이 나한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일인 걸까? 등등 끊임없이 자아성찰과 글을 통해 반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축하는 삶에만 너무 급급해온 게 아닌가 싶어서 얼마 전에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남편이랑 베트남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첫 해외여행이더라고요. 다녀와서는 또 쓴돈이 있으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느꼈던 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입니다. 드디어 제가 쿠팡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가능할 때마다 주간, 야간으로 쭉 쿠팡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프리랜서이고 일이 그렇게 정기적이지 않다 보니까 일이 들어올 때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쿠팡처럼 일용직으로 가능한 그런 일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부끄럽게도 하루 만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생각했던 만큼, 상상했던 만큼의 한 수십 배는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나약한 건지 제 입시적 능력이 그렇게 따라와주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저한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힘든 일인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북한에서 요리사로 한 4, 5년 정도 일을 했었고 또 몰타에서도 1년 동안 10시간 넘게 공장 일을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 또 한국에 와서도 여러 공장 일들을 해봤고 나름 몸쓰는 일에는 그래도 조금 일가견이 있다라고 자부했었는데 쿠팡은 또 어나더 레벨이더라고요. 쿠팡에서 제가 했던 일은 허브 공정에서 하는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택배 상자들이 지역별로 분류되어 내려오면 저는 이제 그걸 차곡차곡 팔레트에 쌓아서 틈틈이 랩핑을 해주고 그 팔레트에 물건을 쌓은 높이가 한 2m 정도가 되면 랩핑을 멈추고 철제 수레에 실어서 지게차가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쌓을 때 무너지지 않게 테트리스 잘 쌓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랫부분에 랩핑을 꼼꼼히 해줘야 됩니다. 거의 스쿼트 자세로 이만한 랩을 퉁구리를 들고 계속 뺑뺑 돌면서 랩핑을 해줬는데 다리가 엄청 뻐근하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야간 작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 현장에 투입되어서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한쉬도 쉬지 못하고 한순간도 앉아있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던 것,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식사 시간 포함 60분에 그리고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 그거 빼고는 현장에 일단 들어가면은 쉴 시간이 1초도 없다는 것.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뛰어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옆 사람이 제 물건이 이제 쌓이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데 옆 사람이 저 때문에 대신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뛰어서 갔다 오고 2번 가야 되는 것도 1번 갔다 오게 되고 끊임없이 물을 찾게 되고 굉장히 덥고 어쨌든 그 소음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소음 때문에 옆 사람이랑 얘기도 못 나누고 잠시도 단 1초도 혼돈 팔 시간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른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요령껏 옆 사람과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쿠팡일은 그런 여유가 1초도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또 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물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시키는 걸까?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구나. 이게 무슨 명절 기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날에 평일에 그렇게 갔는데도 물량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거의 뭐 마지막엔 울상이 될 정도로 막 M1 사람만 욕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작업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게 뭐 사람이 물건을 드는 건지 물건에 사람이 딸려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참 이제 그동안 쉽게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을 꼽아라 그러면 뭐 택배
배달 엄청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도 택배 서비스를 한국에 와서 이용을 하면서 터치 몇 번만으로 집 앞에 물건이 오고, 그날 저녁에 시켰는데 다음날 새벽 배송으로 집 앞에 도착하고, 이게 마냥 신기하면서도 참 되게 편한 사회로구나, 되게 좋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누리는 서비스의 만족 부분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 보니까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편리함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택배를 떠나서 뭐든 한국에 와서 당연히 편리해진 부분들, 그 부분들에 누군가의 말 못할 노고, 고생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일을 했는데, 다음날 계좌에 꽂힌 돈을 보니까 11만 얼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급 2만 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 였는데, 어쨌든 최저 시급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쿠팡은 다른 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급을 많이 쳐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쿠팡 일을 다녀오고 나서 쿠팡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인터넷이 싼데 인터넷으로 시키면 돼, 쿠팡으로 시키면 돼, 이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쌀과 같이 무겁고 모양이 안 잡히는 물건들은 시키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쿠팡 일을 하면서 보니까 쌀을 옮겨서 싸올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쌀 같은 물건 외에도 웬만하면 내가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은 마트에 직접 가서 사오는 편이고요. 마트에 가서 봤을 때 없다 했을 때 이제 쿠팡을 좀 이용하는 편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가 쿠팡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이 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일이 돈이 적다 많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동안 내가 편하게 누려왔던 그 편리함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주신, 그 쿠팡에서 많이 일을 해주신 그 분들의 노고가 다시 한번 느껴졌고, 앞으로 좀 더 그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그런 노고를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당 일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보고 북한에서 이제 요식업을 전공했고 요리사로 일을 했으니까 한국에서도 그걸 잘 살려서 요리사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요리사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곤 했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방일의 대부분을 다 수동으로 해야 되고, 10kg, 20kg 되는 쌀을 매일같이 씻어서 돌을 걸러내고, 한 알 한 알 그렇게 걸려냈는데도 손님이 밥을 먹다가 이제 돌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막 욕먹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식당은 또 청결을 엄청나게 이제 중요시하는 곳이라서, 요리하다 보면 요리하는 과정에 기름 몇 방울 정도 조리대에 묻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마저 못 참아요. 따라다니면서, 요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닦고 쓸고 닦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아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소처럼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일하는 건 또 일이 힘든 건 그렇다 쳐도 가장 힘들었던 건 선배들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칭찬은 쥐꼬리만큼 해주고 욕은 서머리처럼 해주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웬만하면 한국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웬만하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좀 저녁이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주간에 하는 일이고 저녁에는 크게 일이 없어서 저녁 시간을 좀 어떻게 뭘로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알바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 식당 일도 다시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결국엔 배운 게 그거라서 이게 또 나한테 맞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저는 주중에는 닭갈비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남한에서 하는 식당 일은 북한에서 했던 식당 일에 비하면 엄청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의 식당 일이 정말 앉아서도 널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쉽다, 엄청나게 쉽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식기세척기를 항상 쓴다거나 정말 그 재료를 자르는 것도, 심지어 그 파를 파채내는 기계도 그렇고, 그 마늘 자르는 기계도 그렇고, 마늘 다지는 기계도 그렇고, 양파를 다지는 기계도 그렇고,
뭐 어쨌든 사람의 힘이 조금만 들어갈 것 같다,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기기가 도입이 되고, 사람의 수거를 돌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 끊임없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한국의 사장님들은 자꾸 쉬라고 해요, 알바들한테. 제가 만난 사장님들은 다 그랬어요. 쉬라. 쉴 수 있으면 쉬어라. 그냥 쉬엄쉬엄 해라. 몸 덜 보면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장님들이 직접 설선수범으로 알바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는 사장님 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사장 동지라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장만 되면은 딱 배를 딱 내밀고 어깨에 딱 힘들어와가지고 절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람들 시켜 먹으려고만 하고, 그런 게 바로 북한의 사장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가 정한 공급 체계에 기준하는 그런 월급을 다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월급은 북한의 공급 체계가 잘 활성화됐을 때 살아갈 수 있었던 월급이고, 북한은 이미 시장 가격으로 모든 게 다 통용이 되고 있어요. 장마당에 나가서 쌀을 살 때도 그렇고, 물건을 사고 음식거리를 살 때도 그렇고 다 시장 가격으로 국가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를 줘야지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급되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답은 몇천 원이라도 더 준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 입장에서는, 일단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축적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일단 돈이 있어서 식당을 하나 오픈했다, 뭐 상점을 하나 오픈했다, 쓸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인건비를 주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국가에서 주는 월급에 조금만 더 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쌀 먹을 수 있게 쌀 좀 주고, 그렇게 싼 값에 싼 노동력을 사서 일은 정말 서처럼 시키고 사람을 부리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최저시급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인건비다. 그만큼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라든가 여러 가지 법 기준이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되고 사업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처벌들이 있잖아요. 북한은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 곳이라서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그 돈을 왕창 벌어서 위에다가 북한 정권에다 상납만 제때 하면은 또 위에서는 용칭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들은 끊임없이 더 부를 축적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북한에서 사장들은 그렇게 되게 거만한 그런 모습만 봤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제가 그 닭갈비집에서 일을 할 때 손님이 나가면 테이블을 당연히 치워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치우고 이제 철판 들고 막 나가고 그러는데, 그릇이 여러 개 좀 쌓이다 보면 약간 무겁기는 해요. 손님이 한꺼번에 막 나가면 철판 두세 개를 들고 나를 때도 있는데, 저보고 팔 다친다고, 관절 나가니까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40-50kg짜리 마대도 막 들고 다니고 이 정도 무거운 건 무거운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북한은 말로는 노동자, 농민, 무산 계급을 위한 세상이다 라고 항상 얘기는 하지만 이미 그게 무너진 지 오래됐고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남북한을 비교했을 때, 물론 지금 한국도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디 가나 완벽한 사회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남북한을 비교해서 봤을 때 오히려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남한이 더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이다, 알바 같은 일용직이 오히려 더 갑인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점들을 제가 여러 알바들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다른 어떤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가게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보면 사람 쓰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세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지만 알바를 그렇게 꾸준히 오래도록 하는 알바를 쓰는 것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또 알바를 쓰면 막 주일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주 15시간 넘어가고 만근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알바가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북한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숱한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더 힘드시잖아요.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어쩔 수 없이 가격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 손님들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앓지 말고 건강하시고 10월의 마무리 그리고 11월의 시작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